여러분 반갑습니다. 어반입니다. 오늘 이야기 조금 재밌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. 생생정보통에 나온 그 아주매미들이 있는데, 아주매미라기보다는 할머니라고 보시면 돼.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여성시대나 이런 데서 비혼 여성의 로망 그 자체로 등극한 그런 세 명의 그랜드마더 할머니가 있는 거야. 근데 이 이야기가 좀 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. 우리가 좀 생각할 거리를 조금 던져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, 오늘은 여염하지 마라. 여염하는 건 아니고 왜 이 할머니들은 그런 뭔가 비혼 여성의 로망 그 자체가 되었는가?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. 그라시아. 생생정보통에 나왔던 할머니 3명인데 되게 유유자적하게 살더라고. 그래서 할머니 3명이 동거를 하고 있어. 한 지붕 아래서 한솥밥을 먹으면서 동거를 하고 있는데 이 할머니가 7년째 함께 살고 있다 하더라고. 노로목 향기에서 살고 있는 이경옥 할머니, 심재식 할머니, 이혜옥 할머니 이 3명의 그 오늘의 주인공인데 이 노로목 향기가 뭐 어딘지 모르겠다. 뭐 집 이름을 노로목 향기로 지었는지 뭐 그건지 모르겠는데 7년째 할머니가 이렇게 동거하고 있는 거 할머니 3분이서 그래서 집 같은 데 보면 되게 널찍해 보이는 실내도 있고 이거는 심재식 할머니가 16년 전에 지은 집인데 거기에 따로 이제 각자 방이 따로 있지. 경옥이 할머니 방 따로 있고 혜옥 할머니 방 따로 있고 재식이 할머니 방 있고 약간 각자의 그런 취향마다 다른 방 느낌이 좀 다르지 그치 이런 데 있고 메인 공간은 이제 약간 이제 공용 공간이 있어 여기서 공부도 하고 밥도 먹고 그리고 마당에 나면 또 마당에서 또 치킨도 기르고 그러더라고 잡아먹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쟤네들이 알 낳으면 계란 슈킹치고 그러지 않을까 그치 달걀 슈킹치고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말 그대로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지어놓고 이렇게 샀는데 여기서 PD가 굉장히 궁금했던 거는 그 생활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생활비가 회계를 담당한 게 심재식 할머니인데 인당 40만 원으로 살아가는 거야. 셋이 모여가지고 120이지. 세 명이서 120으로 산 게 되는 거야. 그래서 이게 함께 모이면 생활이 가능하고 혼자서는 40으로는 어림이 없지.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제가 말하자면 규모의 경제라는 게 생기게 돼 있어. 일 같은 것도 빨래 같은 것도 혼자 돌리나 둘이 돌리나 셋이 돌리나 별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.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보면 알겠지만 저희가 배달 음식을 좀 많이 시켜 먹잖아요. 라방하면. 근데 거의 다 남기거든. 음식을 시켜도 그걸 거의 남겨서 거의 버려. 치킨 같은 경우는 거의 잘 먹는 편이긴 하고 치킨은 왜 다음날 아침에 식어도 맛있잖아. 그래서 먹긴 먹는데 치킨은 버린 경우가 거의 없는데 근데 뭐 제가 뭐 이게 짜장면이나 중식이나 이런 거 시켜놓고 찜 시켜놓고 이러면 거의 버리거든. 근데 2명, 3명 모이면 또 야무지게 잘 먹는단 말이야. 버리는 양도 줄어들고. 그래서 결국엔 이렇게 모여가지고 철저하게 그런 규율과 수칙을 정해가지고 업무 분담을 하는 거야. 각자 잘하는 일. 밥 주기, 강아지 이뻐하고 똥 치우는 사람은 강아지 똥 치우는 일 하고. 그리고 밥 잘하는 사람은 밥 잘하고 자기가 잘하는 일을 하는 거지. 그래서 이게 할머니 중에서 그냥 자기가 요리 잘하는 사람은 요리 잘하고 그리고 요리 해주는 다음에 큰 소리 뻥뻥 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약간 내가 그런 스타일이거든. 그래서 결국에는 식성도 이제 자기 따라서 골라서 먹고 기도 방식도 종교도 다 달라. 그래서 절에 다니고 성당에 다니고 뭐 종교도 다른데 근데 처음에는 이게 저 서로 힘들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는 거야.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거는 여기 사람들이 미혼인 할머니가 2분 계시고 기혼인 할머니가 1분 계시는데 한 분은 사별을 하셨더라고. 그리고 혜옥 할머니랑 재식 할머니는 50년 동안 친구였는데 서로 비혼인 게 똑같아가지고 50년 동안 친구가 돼가지고 여기에 오게 되고 거기에 이제 사별로 잃어버린 할머니 한 명이 이게 경옥이 할머니가 이렇게 암으로 남편 죽고 여기로 이렇게 오게 된 거야. 그래서 이렇게 동거를 하는데 뭐 여행도 다닌다 하더라고. 작년 이맘때쯤에 산티아고 갔다 왔다고 하는데 산티아고는 이건 저희 아버지도 다녀오셨거든요. 순례자의 길이라서 여기 약간 여행자들한테 로망 같은 그런 느낌이야. 그래서 그런 스팟 같은 곳 진짜 유명한 곳 예를 들어 이제 태국 같은 경우는 여행자들이 한 번씩 가는 데가 카오산 같은 데 다 모이고 그지 약간 그 디지털 노마드나 배낭자들이 이렇게 모이는 것처럼 산티아고도 여기 순례길 여기 사람들 엄청 많이 오거든.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예루살렘도 그런 종교인들이 많이 가잖아. 그런 게 있는데 거기도 다녀와가지고, 결국에는 뭐 할머니들 모여가지고 히히하하호 하면서 뭐 노래도 부르고, 가족보다 더 친한 친구, 이 관계로 살아가는 모습이 나오더라고.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여초에서는 처음으로 욕이 안 나왔어. 항상 저런 거 보면 한남 새끼들 뒤져라! 그러니까. 무조건 기승전난 한남 뒤져라로 끝나게 돼 있잖아. 근데 그런 게 없고 자기 로망이다.
완전 소녀다. 너무 부럽다. 너무 평화롭다. 유일하게 내가 본 글 중에서 다 욕이 없고 다들 좋다고 하더라고. 그래서 그 와중에 와 근데 스페인까지 다녀오실 정도면 돈도 꽤 들었을 건데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으로 가는 거냐? 이렇게 하니까 할머니들이 노후자금 좀 전반적으로는 좀 이제 여유로우신 편인 것 같아. 그러다 보니까 뭐 50년 동안 친기라고 하면 그 두 분은 또 보니까 공장에서 같이 일을 했다 하더라고. 근데 여자 혼자서도 퇴직할 때까지 공장에서 일을 했으면 공장 일이 얼마나 빡셔. 돈도 엄청 땡겼겠지. 그러니까 저게 가능한 거지. 그래서 그 와중에 뭐 고양이도 한 마리 기르더라고. 그래서 너무 부럽다. 이게 정말로 우리 비혼 자유들의 그런 로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. 근데 요걸 보는 남초의 반응은 뭐였냐면 야 되는 사람이나 저러고 살지 칼부림 안 나면 다행이겠다 이게 있었고 뒤에 야 요즘 햇녀 셋이 모아놓으면 저러고 산 게 가능하겠냐 바로 칼부림 난다 그러니까 밑에 야 이런 거에 비추받는 준남 새끼들은 할머니한테도 열등감을 느끼냐니까 야 이건 열등감이 아니라는 얘기부터 그래서 정원 딸린 전원주택 가진 친구 더하기 스페인 여행 다녀올 정도의 경제력, 그리고 심각한 질병이었고, 악기, 자수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취미와 교양, 저 나이 때 저러고 살 수 있는 사람 별로 안 되는 것 같다.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, 그리고 지금 저기서 비혼 선언한 해녀들은 돈도 없고 거지 새끼에 이기적이고 친구도 없는 애들이 저게 가능이냐 하겠냐. 약간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. 그래가지고 전반적으로 요걸 본 DC의 반응은 그 뒤로도 그런 거야. 야 지금 해녀들이 저렇게 살 수 있겠냐. 쟤네들은 한 달 배달비만 얼마냐고 배달 음식만.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저렇게 뭐 저런 것들에 대해서도 뭐 그래도 저렇게 사는 건 나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. 그 와중에는 저거는 여자 셋이니까 저렇게 살지 한남 셋이 모여봐라 돼지의 소굴처럼 살겠지라고 하는데 집거실이고 막 소주병 굴러다니고 이런 건데 이거는 뭐 할 말이 없다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.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걸 볼 때마다 전 느끼는 게 저런 뭔가 연대라고 하잖아. 여자들끼리는 저렇게 똘똘 뭉치는 게 그래도 잘 되는데 남자들끼리는 저게 잘 안 됩니다. 일단 기본적으로. 그래서 제 친구 중에 미친 개가 실제로 저런 걸 꿈꾸는 애가 있어. 그래서 나중에 나보고도 이제 너 장가 안 갈 거니까 자기가 땅을 사놨대. 거기 자기가 농막을 올리고 있더라고. 그래서 야, 나중에 내가 네 것도 농막 조그만 거 하나 올려주면 거기 와서 살래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. 그래서 나는 친개야. 우리가 이렇게 가끔 보니까 잘 지내지. 우리가 맨날 만나잖아. 맨날 근처 살잖아. 야, 맨날 술 먹고 우리 뒤져. 일찍 죽어. 이런 거 말하지. 그래서 저도 뭐 저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. 그래서 내가 베트남에 6개월 살았잖아. 그래서 첫 번째 3개월은 VBN 쪽에 이번에 뭐 어떤 유튜버들 맡고 왔다고 하잖아. 거기서 3개월 정도 살았고 3개월은 렌탄톤 쪽에 그쪽 일본 쪽에 호텔이 좀 되게 많아. 근데 거기 있는 곳 중에서 좀 이제 거실 따로 있고 좀 나쁘지 않았거든. 화장실은 공용인데 내 방 따로 있고 거기서 한 달에 월세 한 80인가? 그 정도 주고 살았는데 근데 좀 이렇게 서로 따로 남자들끼리 살더라도 좀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독립된 공간에서 살면 나쁘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. 마음이 맞는다는 게 일단 중요해. 그래서 공용 공간에서 공용 룰 지키고 그리고 동남아 이런 쪽에서 만약에 그런 것들 주택 같은 거 사면 사람 부리는 것도 얼마 안 하거든 사실. 그러면 남자들끼리 모여갖고 집 빨래하고 우린 잘 안 되잖아. 그러면 그거 다 던져갖고 아줌마한테 시키면 돼. 그리고 아줌마한테 아침에 밥이나 좀 하세요. 이러고 TV나 조금 치워주고 그리고 뭐 근처 술집 그리고 그 숙소 바로 밑이 또 술집이었거든. 양주 키워놓고 먹고 그러다가 이제 여자 꼬시면 데리고 또 위로 올라오고 늙어서 뭐 그게 힘들긴 하겠지만 근데 그런 식으로 서로 이제 사생활 같은 것들에 대해서 크게 터치를 안 하고 느슨한 인간관계라는 게 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느끼거든요. 그러니까 나는 이 지금도 뭐가 되게 좋냐면 혼자 있지만 이게 열심히 일하고 집에 조 위에 올라서 맨날 핸드폰 보는데 복도로가 옆에 싹 지나가. 그러면 그게 좋아. 내가 내 옆에 누군가가 있다. 이것만으로도 되게 좀 뭔가 의지가 될 때가 되게 많거든. 난 그게 되게 좋더라. 그 정도 느낌이.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끼리도 저렇게 산다면 뭐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남자들끼리는 힘들 것 같아. 뭔가 별로야. 뭔가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? 그냥 그냥 좀 별로야. 차라리 동네 아줌마 꼬셔가지고 아줌마 보고 옆에 해놓고 그냥 그 식모로 부려먹으면 그게 차라리 낫지. 그래서 남자들끼리는 저게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 방에서도 그런 얘기해요. 어반경 탈출하면요 나중에 제가 월세 따박따박 줄 테니까 거기서 방이나 하나 좀 주시면 안 돼. 진짜 그런 얘기 하거든. 막 어바나스 얘기 나오는데
그게 될란가 모르겠다. 귀찮아. 그냥 귀찮아, 남자들은. 귀찮아가지고. 귀찮은데, 근데 문제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? 저런 약한 커뮤니케이션, 느슨한 인간관계나 커뮤니케이션이 있고 없고, 그게 엄청 다르거든요. 사람 건강에. 그래서 저런 것들은 남자가 조금 본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. 뭐 전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.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은 이게 조금 재밌어가지고 요 얘기 해봤고,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강조하는 게 그런 인적 인프라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, 실제로. 느슨한 인간관계 같은 게 이게 많이 자주 안 보더라도 1년에 몇 번씩 보고 그러더라도 그런 게 있고 없고 차이. 그래서 저는 인적 인프라도 재산이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신경을 쓰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. 그런 사람한테 하다못해 뭐 밥은 먹었냐 카톡이라도 한 번씩 보내봐. 그런 것들이 길어져가지고 그런 시간들이 더 이제 더 강한 유대를 만들어내니까 뭔가 우리가 인간관계라는 것들을 계속 끌고 가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지키는 것도 중요해. 그래서 나도 보면 알겠지만 제 친구들도 거의 다 국민학교 친구들이 제일 많고 그리고 중학교 친구들도 많은데 근데 실제로 내 라방 본 사람 알겠지만 내 이번에 그 국제결혼 한 거 다녀온 거 기린이 걔 20년 전 내 부하였어 군대 있을 때 걔랑도 아직도 내가 연락이 되고 그리고 내 라방 4주년 전에 나왔던 호진이라는 애도 걔도 지금 그 대구에 파충류 팔고 있거든 뭐 뭐더라 와우주 페어인가 그래가지고 걔네들이랑도 내가 20년씩 연결이 되고 이렇게 된 게 따지고 보면 이런 것들도 하나의 그런 인간관계 기술이라고 볼 수 있어. 물론 나 같은 경우는 만나면 맛있는 거 많이 사주긴 하거든. 근데 애들에게 연락이 오잖아.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나의 재산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좀 이렇게 좀 느슨한 인간관계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쓰면 남자들이 인생에 되는 게 특히나 더 중요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장황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. 그래서 정답 오늘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는요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 크래샹.